안녕하세요. 방우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건축이나 뉴욕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그 주제는 조선과 우리의 과거 나라죠. 조선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나라인가라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론은 조선과 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왕이 그 나라를 지배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조선은 왕이 하늘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뜻은 곧 법이고, 그리고 왕이 자기 소유를 한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 이제 자유로운 어떤 신분 그게 없이 자유로운 그런 거지만, 조선은 신분 체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이제 신분을 만들어서 노예로 부렸던 노비였죠. 그래서 산노비, 공노비라고 해서, 어, 본인의 재산 중에 하나가 노비를 이제 본인의 재산으로 했었던 그런 나라이고, 뭐 그랬는데 그 조선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선은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에서 국가가 지나가면서 거쳐갔던 나라의 한 나라였죠. 거쳐갔던 나라의 한 나라였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탄생이 된 거죠. 건국이 된 거고. 그런데 어, 만약에 그럼 조선인과 고려인이 같은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고려인과 조선인은 다르죠. 뭐 같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조선과 대한민국, 저는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다만 오래전부터 이제 그 한반도 국가로서 그 나라 이름, 나라 체제는 바뀌었지만 그 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통일된 거면 이제 통일신라가 고려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었지만 같은 한국 사람들이고 한반도 사람들이고 한반도의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인 것처럼, 그 조선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왔던 과거죠. 과거의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한국의 본인의 조국을 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어, 그거를 한국의 어떤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조선의 어떤 모습을 이제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 신라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한반도의 우리의 역사였고 우리의 과거였고, 그러면 이제 한복 같은 경우도 조선 시대에 입었던 한복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려 시대, 뭐 신라 시대 이런 식으로 그때 입었던 의상들도 전부 이제 우리의 전통 의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조선을 그 대한민국하고 너무 이제 혼돈을 하는 그런 그게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했는데, 이 조선인이죠. 조선인이고 한국인이고 같은가라는 게 이제 주제 그 질문입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했고, 뭐 그거는 퀘스천 마크죠. 이게 정말 같은 건가? 조선인과 한국인이 같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나의 조국이 조선이 되어버리면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그때 이제 조선인이 그 일본 식민지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그 망하고, 그럼 조선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많이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그 같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어 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 해보면, 한반도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는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건국을 했고, 다만 이제 북한이 그걸 점령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 그게 해석이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했을 때는, 왜냐면 한반도가 이제 그 우리 땅이니까 그랬지만, 이제 북한이 거기다가 나라를 세워버렸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럼 북한 주민이 이제 거기서 탈북을 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왔으니까 바로 한국인이 됩니다. 바로. 근데 만약에 그 다른 동포들,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은 중국에서 와서 바로 한국인이 되지가 않는 거죠. 뭐 영주권은 주겠지만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 주민은 북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국인이고, 왜냐면 한국 땅에 있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인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 북한에 이제 거주를 했던 거고, 뭐 조선족이나 뭐 다른 쪽에는 동포가 되는 거죠. 동포.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 국적이죠. 중국 국적이고 뭐 미국 국적이고, 국적이 다른 동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기 위해서는 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한국 요건데,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요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좌파 우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조선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선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조선의 우파들입니다. 우파. 조선의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강렬하게 하는 사람들은 극우라고 했었죠. 조선의 극우파들. 그 조선의 좌파는 뭐였냐면, 어, 그 왕권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고종 그 왕권을. 그래서 조선의 좌파하고 조선의 우파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우파들은 어, 후조선을 원했었죠. 후조선을 원했었고, 조선의 좌파가 되는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죠. 근데 이 두 조선의 좌파 우파는, 원래는 본질적으로 좌파 우파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제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자라는 게 본질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게, 조선의 좌파가 한국의 우파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인정 안 하고, 그 왕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원래는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 되었었어야죠. 시민혁명이 되어서 이제 뭐 다른 나라들처럼 유럽이나 왕을 몰아내고 이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데, 한국은 좀 아쉽게도 일본이 중간에 끼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식민지를 하면서 나라를 그러니까 일본이 왕권을 무너뜨려 버렸죠. 뭐 자기들이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본 때문에 그 왕이 없는 그런 나라 되어 버렸고, 독립이 이제 되면서 독립이 되면서 나라를 되찾는 게 조선이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좌파가 한국의 우파가 돼버렸죠. 왜냐면 그 대한민국, 그러면 조선의 우파들, 거구들, 그건 한국의 좌파가 돼버렸죠. 한국의 좌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조선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중국,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들이 바뀌어 버렸겠죠. 왜냐면 주체가 조선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하려면 조선의 얘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인물이 이성계죠. 이성계가 지금 이게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처음에 입었던 옷인데 파란색입니다. 원래 왕은 붉은색을 입습니다. 근데 이 이성계는 본인이 중국 황제였죠. 중국 황제 밑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중국 황제하고 똑같은 색깔을 안 입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입는 파란색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입고 본인이 왕이 된 거죠. 왕이 됐는데 이 이성계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이성계는 말갈족 그 지역에서 나왔죠. 말갈족 지역에서 장수로 이제 있다가 쿠데타 식으로 이제, 왜냐면 그때는 이제 고려와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왜냐면 고려가 그 중국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가 이성계가 그 틈을 타서 쓸어버렸죠. 왜냐면 이제 그 궁궐에도 이제 군인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그렇게 하면서 이소역대,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대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건국 이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대주의가 됩니다. 사대주의. 그래서 조선은 세우면서 중국에 이제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신하국, 속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섬겨서, 그러니까 뭐 식민지하고 똑같은 거죠. 뭐 조공 바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성계가 이제 그 전주 이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하고는 많이 멀죠. 그쪽 이성계 그 있던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조선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신분 세탁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때는 이제 전라도 지역이 이제 조금 더, 왜냐면 그 많이 좀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하는데, 원래 나라를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왕권 강화죠. 왜냐면 그 전 나라에 내가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그 전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이 고려의 왕들이죠. 왕족들. 왜냐면 이제 나는 예전에는 뭐 일주일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조선이 이제 일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많은 불만을 얘기했던 게 양반이, 왜냐면 양반이 기득권 세력이었으니까. 뭐 그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이성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불만이고 그러니까 눈의 가시 같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죠. 몰살시켰습니다. 그 배에 다 태워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시켜 버렸죠. 그래서 다 몰살시켜 버리고, 그래서 왕씨가 뭐 거기에 뭐 해서 뭐 전시로 뭐 숨기고, 하여간 왕족들은 이제 숨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목숨을 부지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는 뭐 성공적으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 세력 다 없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참 부끄러운 건국의 이념이죠. 이소역대. 정말 부끄러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 좀 이따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지만, 조선은 만만했던 게 오랑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오른편에, 그러니까 이성계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여진 뭐 말가족 이쪽 출신이었지만 그쪽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그게 뭐 본인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쪽을 오랑캐라고 해서, 근데 그 오랑캐들이 나중에 청나라를 세워버리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쪽 굉장히 싫어했고, 그 다음에 외놈들 일본, 그렇게 두 군데 외놈하고, 거기는 뭐 전쟁도 많이 하고 많이 싸웠죠. 근데 중국은 절대 안 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국이 그 청나라한테 멸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우습게 봤던 오랑캐들이 청나라를 만들어서 명나라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고려인과 조선인은 같은 사람인가? 아니죠. 만약에 누가 어떤 고려인이 조선인에게 우리는 같은 고려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놀라겠죠. 이렇게 똑같은 거죠. 이제 한국 사람,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우리는 같은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면 놀래야죠. 왜냐하면 나라가 다른데, 새로운 나라잖아요. 새로운, 뭐 이때는 고려의 왕, 조선의 왕도 다르고 어떤 건국 이념도 다르고, 고려는 중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나라고 조선은 알아서 기었죠. 사대주의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슬픈 역사냐 하면, 요거는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여기 중국이죠. 황제.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제 파란색을 입은 거죠. 우리가. 이성계가. 그래서 이제 이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주인같이 섬기는 거죠. 이게 사대주의. 자발적인 섬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고. 근데 이 중국에 그렇게 하고 하고 갑질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이제 조선인들한테 하는 거죠. 조선인들한테 하고, 이 조선인은 또 밑에 천한 신분인 노비들을 내가 이제 말 잘 들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직 관계가 쫙 되는 거죠. 위에서 얘기하면 탁탁탁탁 밑으로 내려가는 완전한 수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고, 역사에서 이제 또 잠깐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릴 게, 한반도에는 대부담과 만동묘라는 어떤 치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랑캐가 이제 청나라를 세워서 명나라를 그냥 멸망시켜 버리죠. 근데 조선의 이제 왕과 왕족들은 그 청나라만 사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랑캐는 원래 무시하던 그 나라였고, 근데 그 나라가 아무리 청나라가 되고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래도 일편단심 명나라만 이제 사대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왕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막 그 하얀색 옷 입고 막 울면서 절하면서 막 그랬던 거죠. 그리고는 같은 이제 조선 백성들은 이제 노비로 만들어서 착취하고, 그게 바로 참 그런 끔찍한 나라가 조선의 어떤 그 신분 제도와 맞물려서 참. 그래서 조선은 인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어떤 신분은 양반뿐이었어요. 양반. 그 밑은 인간이 아니었죠. 거의 뭐 동물처럼 취급을 했죠. 노비들이나 이런 뭐 갑돌이 갑순이는 성이 없었죠. 마당새, 돌새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노비죠. 노비. 그 만약 노비로 그렇게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어떤 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뭐 대부담 만동묘
망령이라고 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거야. 왜냐하면 친중 외교를 하면서 알아서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 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좀 긴데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극단적 사대주의. 사대주의가 섬기는 그걸 넘어서 주인처럼 모셨죠.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지만 조선이 500년 역사잖아요. 500년간 자발적 식민지였죠. 중국에. 그거를 일본이 강압적 식민지로 또 35년을 이제 했고, 그 역사가 끝나고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주인이 된,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역사는 어쩔 수 뭐 지나간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역사를 감출 필요는 없는 거죠. 자발적 식민지였다가 강압적 식민지였다가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국의 소국이 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이소역대라고 이제 건국 이념이 그렇습니다. 건국 이념이 작은 나라가, 한반도가 어떻게 큰 나라를 대드느냐, 못 대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려는 다르죠. 고려는 공격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명나라의 그런 좀 씁쓸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이 같은 뭐 대보다 뭐 만능명 그 얘기를 하는데, 조선은 그래서 너무 웃기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이렇게 막 대보다 뭐 만동명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조선의 이제 사람들이, 왕족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명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이 이제 명나라 망했지만 이제 명나라를 우리가 이제 개성을 했다. 우리가 명나라다라고 뼛속까지 정말 망했는 나라의 뼛속까지 사대를 했던 그런 슬픈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원 문화가 오랑캐에 의해 파괴됐으나 이를 조선이 개성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조선이 이제 진정한 명나라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요 이제 그림은 뭐냐면, 그랬던 조선이 두 집단 나라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국한테는 이제 알아서 엎드렸지만 오랑캐하고 외놈들, 그죠, 일본하고는 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하면 바로 이제 전쟁을 했죠. 그리고 오랑캐가 침략하면 또 바로 전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렇게 두 군데 오랑캐와 일본을 만만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지만, 정작 중국에게는 사대를 했죠. 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같은 경우는 조선의 좌파에 들어가는 거죠. 조선의 좌파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똑똑하셨고, 그 당시에서는 감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얘기한 게, 나라가 없어진 거는 슬프지만 왕, 양반, 상투가 없어진 거는 시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승만 본인은 왕족이었죠. 양녕대군인가요? 그쪽 왕족이었습니다. 이승만 왕족이었는데, 그래서 고종에게 조금 더 좀 경계를 많이 가졌었죠. 왜냐하면 왕족은 똑똑하면 안 됩니다. 똑똑하면 이제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똑똑한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왕이 좀 싫어했겠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은 본인이 그랬지만
후조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승만은 이제 가장 미국적인 청교도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죠.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노스코리아, 북한이죠. 북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땅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만들 때 여기까지 다인데, 이렇게 북한이 불법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괴뢰 국가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괴뢰 국가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뭐 하여간에 이제 대한민국 영토는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은 한국인입니다. 바로 여권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선족인 분들은 이제 국적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영주권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랑캐 여진족 말갈족 요 지역 요게 청나라로 이제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일본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